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또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두 다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이 중에서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아프지 않으려면 골고루 또 잘 먹어야 하고 또 그리고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할 때도 잘 먹어야 또 회복도 빠르겠죠. 자, 정말 잘 먹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치아가 건강하고 오래 가야 하는데 의외로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치아가 상실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된 치아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실된 치아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고 튼튼한 치아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김정란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상실된 치아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고 튼튼한 치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뭐 이러한저러한 문제로 치아가 만약에 상실이 된다면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저 원장님, 치아가 상실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아가 상실되면 바로 수복을 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이제 치과 가기가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방치를 하시면은요, 당장 씹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인접치들이 자꾸 없는 자리로 움직여오고 그럼으로써 치주염이 생기고 충치가 생기고 치열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쇄적으로 인접치들까지 손상이 돼서 점차적으로 치아가 안 좋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수복을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는요. 브릿지 방법이라고 옆에다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방법이 있고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적에는 틀니를 하시게 되죠. 그중에서 요즘에 치아 자연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에 좀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들고 또 많이 아프다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을 한다라고도 많이 고통을 좀 호소하십니다. 아무래도 좀 임플란트가 좀 큰 수술이라 그렇겠죠? 네, 임플란트가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술 한 번 해야지 여러 번 하고 싶은 분은 없으시잖아요. 한 번 수술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진을 하고요, 정밀 진단을 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문 같은 거를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입안 구조나 치아 상태나 그분의 뭐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상황은 모든 분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구강 상태 등의 정밀 진단을 해서 그 자신한테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선택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치료 계획이 이제 정해졌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중에서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시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치과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치과 선택을 위해 그 고려해야 될 점 3가지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겁니까?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자죠. 시술자의 지식이 좋은지, 그리고 그 지식이 요즘에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데 네. 그 지식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시술자의 능력은 어떤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는지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시술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시술자가 검증된 첨단 시술을 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검증된 첨단 시술을 위해 뒷받침되는 검증된 첨단 장비까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되거든요. 네.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고려할 때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게 첨단 기술 그리고 첨단 장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뭐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임플란트에 관한 수술도 좀 많이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했을 것 같거든요.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증과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가장 주목을 받는 방법이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요,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미리 모의 수술에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고 수술 유도 장치를 통해서 그대로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모의 수술 그대로 식립하니까 정확한 자리에 심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할 뿐더러 더군다나 굉장히 그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대로 심으니까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잇몸 절개, 그러니까 잇몸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무절개 시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빨간 것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뼈 이식입니다. 오. 그 뼈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잇몸 무절개 뼈 이식이 가능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구멍 3mm 그 부분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다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맞춤형 지대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대주가 뭘까요? 지대주는 임플란트가 있고 네. 머리가 있죠. 네네.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지대주를 말합니다. 맞춤형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네. 맞춤형과 기성형이 있습니다. 기성형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다 보니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겠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 환자분의 잇몸 크기, 치아 머리 크기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맞춤형 지대주를 치아 머리에 맞춰서 잇몸에 맞춰서 만들면은요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잇몸 염증이 덜하게 되고 그리고 씹는 힘에 대해서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보철물의 파절의 위험이 적게 돼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임플란트 최신 기술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맞춤형 지대주까지 사용을 하고요. 또 뼈 이식 같은 것도 무절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에게 보통을 좀 덜어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최신 기술로 이 시술을 받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 계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과를 못 찾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치과를 내원하셔서 정말 만족스럽게 시술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예. 왼쪽을 보시면 자연치는 하나도 없죠. 네. 이분은 4년 동안 무치약 상태로 네.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틀니를 사용하다 보니 잘 씹지도 못하고요. 혀가 움직이는 대로 틀니가 들썩여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네. 잘 씹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갈 때도 굉장히 위축된다고 네. 하셨습니다. 이분을 검사했을 때 뼈가 그래도 좀 충분히 있으셔서요. 네.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하기로 했는데요. 신기해요. 치아암도 12개가 있는데 9개만 심었어요. 네, 중간은 이제 브릿지 형태로 연결을 해서 12개의 9개 임플란트를 심는데 네. 예전의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네. 9개를 심기 위해서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임플란트까지 쭉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아. 잇몸 박리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피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시겠죠. 근데 이분은 내비게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3mm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짧은 시간 내에 9개 임플란트를 심었고 네. 시술 후에 치유도 굉장히 빠르셨습니다. 시술하던 날 보철까지 하고 가셔서 시술한 당일부터 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해보면서 내비게이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시술을 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원장님, 이분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이분은 왼쪽 사진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 치아가 다 있죠. 예, 왜 임플란트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만성 치주염이 있으셨고 충치도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모든 치아가 자연치는 없었고 전부 보철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철물 속에 있는 치아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있었고요. 충치로 인해서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철물이 거의 바로 떨어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치과를 오셨는데요. 살릴 수 있는 치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발치를 하시고 그리고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신고 보철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무절개 시술 방법으로요. 하루에 8개를 신고요. 다행히 이분 뼈가 좀 충분했기 때문에 바로 임시 보철물까지 하셔서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안목까지도 개선이 돼서 더욱 만족이 크셨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돌출입이잖아요. 예,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을 제 위치 안쪽으로 넣고 그리고 코 밑에는 뼈 이식을 해서 보다 아름다운 안모를 형성해 드려서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남성분이신데 왼쪽 입을 보시면 치아들이 없는 자리도 있고 좀 움직여 있고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만성 치주염이 있으셔서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으셨는데 조금 두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를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내비게이션 방법을 설명을 듣고서 시술을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만성 치주염 말씀을 드렸는데 만성 치주염 일반인들은 풍치라고 하지요. 예, 잇몸 속에 이제 치석이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붓고 피나고 치조골, 잇몸뼈가 녹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러다가 시리고 점점 하나씩 빠져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 둘씩 다 빠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빼게 되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난감해 하시는데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요. 치아들이 많이 움직여 있는 것도 보이시죠? 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뼈가 많이 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참 다행이었던 거가 이 정도에서 하셨으니까 임플란트를 무절개로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임플란트를 12개를 신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철물을 해서 회복을 해드렸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셨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내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내원으로 시술을 했던 사례입니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 밑에만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도 이렇게 반듯한 치아가 정말 사람의 이미지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시술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원장님, 요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임플란트가 가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는 길을 만들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죠. 예, 입체 지도를 만듭니다. 입체 지도를 위해서 입안 모양을 보여주는 입체 사진 그리고 뼈 속의 구조물들을 보여주는 입체 엑스레이, CT라고 하죠. 그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요. 컴퓨터에다 넣고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치아가 있는 자리에 놔야 되고 뼈가 많은 자리에 놔야 되고 저기 보이시면 이제 빨간색 줄이 보이죠? 네, 신경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구강으로 옮기는 중간 장치인 오른쪽 사진에
그 수술 유도 장치를 디자인한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거를 이제 형성을 해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수술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구강 스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강 스캔은 환자분의 잇몸의 위치, 치아의 위치 이런 사진을 찍는 건데요. 3차원 입체 사진을 실물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이전의 방법으로는 본을 떠서 확인하는 건데 네. 이제는 이제 본뜨기 작업을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하죠. 이렇게 입체 사진을 찍었으면 컴퓨터로 옮겨서 임플란트 위치에 치아를 먼저 위치시키고요. 그 위치에 맞는 곳에 임플란트 위치를 지금 모의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경을 피해서 잘 위치됐고요. 수술 유도 장치에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시술을 했던 일반 임플란트하고 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잇몸 절개 시술은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뼈 속에 심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뼈를 보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요. 네. 잇몸을 박리를 하고요. 네.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재위치시켜서 봉합을 하는 과정을 네. 거칩니다. 박리를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부종이나 통증 등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잇몸 무절개 시술인데요. 네. 구멍이 2개가 딱 있잖아요. 예, 구멍 3mm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그대로 넣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잇몸을 박리할 필요도 없고 네. 출혈이나 부종, 감염 등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과정 어떻습니까? 네,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과정을 보면은요,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비게이션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2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진단 과정이 있고 네. 수술 과정이 있습니다. 진단 과정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치과에 오시면 입안을 보고 구강 검사를 하고요. 네. 기본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모의 수술 준비를 하는데요. 입체 사진 2가지, 3D 구강 스캐너 촬영하고요. 3D 엑스레이 CT 촬영을 해서요. 이제 수술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모의 수술을 먼저 하는 거죠. 수술 과정 1단계에서 환자분이 치과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혼자서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드는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분이 오셔서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하는 과정을 제가 모형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걸 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이제 모형이지만 환자분이 이제 완전 무치약이어서 이런 틀니를 사용하는 거죠. 네. 이런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기만 네. 해도 탈락이 되잖아요. 이렇게 불편한데 네. 여기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요게 수술 유도 장치입니다. 네. 예, 여기다 장착을 하고요. 네. 여기 파란색 구멍들이 있죠. 네네. 예, 그 구멍 그대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드릴을 하겠지만은요. 예,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요즘에는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부터 맞춤형 지대주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예, 맞춤형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맞춤형 지대주를 장착을 하고 미리 준비한 임시 보철물까지 장착을 하면 시술 당일 날부터 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그런 실제 모형을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좀 특징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모의 수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앵글로 식립을 하게 되니까 정확하죠. 신경 같은 거를 미리 피해서 하고 인접치, 뿌리, 상악동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빨리 시술하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물뿌림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편안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가장 뼈가 많은 곳에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뼈 이식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잇몸 무절개 수술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뭐 안전하고 편안하고 좀 더 정확하다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적인 사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요. 치아 앞니 몇 개만 있고 어금니는 하나도 없고 아랫니는 거의 위에 잇몸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일찌감치 어금니를 다 소실하고 계셨는데요. 공포증이 굉장히 많으셔서 치과를 못 오고 계셨습니다. 사실 입안은 이런 상태이신데 이분의 얼굴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고우시고 화장을 언제나 완벽하게 하고 치과에 오시고요. 립스틱도 언제나 늘 깔끔하게 바르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잇몸뼈가 그래도 충분히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쓰지 않고 수술 당일날 보철을 해드리고 임시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스마일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어서 네.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분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좀 치료를 받을 걸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성인병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등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출혈이 적으니까 고혈압이신 분들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감염이 적기 때문에 당뇨병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이시고 자녀분들이 그 수술을 견디실까 굉장히 염려하시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뿌림이 적게 되고 수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으시고 그리고 뼈도 좋고 이런 분들인 경우는 빠른 치유, 보철까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니까 수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한 5분 이내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르고 튼튼한 치아 만들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 치료 시에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혹시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부작용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면 사실 부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치과 선택을 잘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임플란트를 시술 후에는 유지 관리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란 치과 전문의와 함께 바르고 튼튼한 치아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들 드렸습니다. 자,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망가진 치아는 사실 아무리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 해도 원래 치아처럼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치아가 좀 상실이 되었다면 얼른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서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양한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